내 나이 52세. 친구들은 노후 준비를 하느라 바쁘다던데 저는 오로지 진로 고민에 한창입니다. 대학에 가야 할지 취업을 해야 할지, 취업을 한다면 어디에 해야 하는지, 뭘 준비해야 하는지, 나이에 비해서 아주 예의 바르고 성실합니다. 하고 싶은 게 뭔지, 잘 하는 게 뭔지 조금이라도 더 많이 알고 싶습니다. 내겐 30명의 딸이 있으니까요. 사랑을 가르치고 행복을 배웁니다. 어렸을 적 꿈은 뭐였나요? 꿈이 바뀌었다고 해서, 혹시 그 꿈을 포기했다고 해서 실망하고 있지는 않나요? 당신은 꿈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자라오면서 많은 생각이 달라졌고 더 많은 경험을 했기에 단지 좋아하는 게 달라졌을 뿐이에요.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지금의 모습, 그 꿈을 응원합니다. 사랑을 가르치고 행복을 배웁니다. 우리 선생님은 이상하다. 취미가 한두 가지가 아니다. 지난주엔 바리스타 교재만 한참 보시더니 이번 주엔 와인 관련 책만 보신다. 그러더니 오늘은 쇼콜라티에 초콜릿 제조 공부를 시작하셨다. 저렇게 취미가 많은 분은 처음 봤다. 아무튼 우리 선생님은 이상하다. 이상하다. 공부를 하고 연습을 해도 쉽지 않다. 얼른 내가 잘하게 돼야 아이들에게 도움을 줄 텐데 우리 반 아이들은 꿈이 다양해서 참 좋다. 사랑을 가르치고 행복을 배웁니다. 꿈을 가질 수 있는 안양여자 교무자 윤정희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학교 학과 소개를 듣고 체험활동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이 잘하는 것, 또 좋아하는 것을 소질과 적성이라고 하는데요. 저희 특성화고등학교는 소질과 적성에 맞는 학과와 계열을 선택해서 미리 공부해 볼 수 있는 학교입니다. 내신 성적과 대학과 연구를 통해서 취업과 진학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곳이 바로 특성화고등학교입니다. 그럼 저희 특성화고등학교 안양예상의 학과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비즈니스과는 관광, 여행, 승무원, 호텔리어 꿈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지원하는 학과인데요. 기본적인 컴퓨터 자격증과 전문 자격증, 또 전문 동아리 활동과 여러 가지 학교 프로그램을 통해서 학생들이 진학과 취업의 꿈을 이룰 수 있는 곳입니다. 바리스타, 쇼콜라티에, 칵테일, 승무원, 카지노 딜러 동아리가 있는데요. 특히 승무원 동아리는 인근 연성대, 대림대, 아시아나와 미니맵을 내서 학생들이 서비스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올해 한국문학과 11명의 학생이 진학하였습니다. 또한 카지노 딜러 동아리 같은 경우는 작년 대한민국 카지노 딜링대회 세계대회에서 대상 항상 인상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저희 학교는 하얏트, 힐튼 호텔과 엄니아벽을 내죠. 학생들이 실습을 통하여 호텔리어의 꿈을 키우고 있고요. 저희 학교는 겨울방학 때 오스트리아에 4주 동안의 인턴십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학생들이 해외 취업의 꿈을 갖고 있고 올해도 2명의 학생이 취업하였습니다. 그리고 유러피안 유니버시티라는 관광대학과 엄니협약을 맺어 학생들이 해외 대학에 진학의 꿈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비서사무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고 경영인을 보좌하는 비서를 양성하는 학과인데요. 특히 메이크업, 네일아트, 헤어 등과 같은 이미지 메이킹 교육을 통하여 학생들이 자신만의 이미지를 구축할 수 있도록 돕는데요. 미용이나 뷰티에 관심 있는 학생들은 저희 비서사무과를 통하여 학생들이 방과후 수업이나 지역 여러 기관과 업무 협약을 맺고 있어 학생들이 미용사의 꿈을 키울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보건간호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간호의 꿈을 갖고 있는 학생들이 보건간호과에 진학하는데요. 이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1학년 겨울방학 때부터 병원 실습을 통하여 학생들이 2학년 때는 병원 코디네이터와 업무 행정 자격증, 3학년 때는 간호조무사 자격증과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있습니다. 전문 동아리 활동을 통하여 예비 의료인의 꿈을 키우고 있는데요. 또한 요양병원의 전문적인 봉사활동을 통하여 봉사 정신을 키우고 있습니다. 안양생병원, 원광대 삼봉병원과 같은 여러 지역의 병원 기관과 협력을 맺고 있어서 학생들이 집 주변에 편리하게 실습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2학년 학생들이 병원 코디네이터 자격증 전원 합격이라는 좋은 성과를 이루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립경영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융경영과는 진학과 취업의 폭이 가장 넓은 학과인데요. 공사반, 공기업반, 진학반을 통하여 학생들이 취업과 진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전문적인 자격증을 통하여 학생들이 금융권의 취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문 동아리로는 금융권 모임 목적, 독서 동아리, 창업 동아리의 활동들이 있는데요. 또한 신한은행 등과 같은 은행에서 직접 금융교육을 통하여 금융인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 결과 여러 대회에서 우수한 실적을 내면서 우리 취업교육과가 아주 우수한데요. 공무원, 부사관, 공사, 은행권 같은 금융권에 20명의 학생이 취업하였으며 삼성서울병원, 안양생병원, 시티병원 같은 근무 환경이 좋은 병원 전문가에 취업하였으며 외식이라든지 바리스타, 호텔 등과 같은 여러 분야의 학생들이 취업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진학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저희 올해 경희대 호텔관광학과, 성균관대 인문학부, 경희대 디자인학부 등의 아이들이 4년제 대학에 11명의 학생이 진학하였으며 동남보건대 안경광학과, 수원여대 치의상과 같은 보건계열도 8명의 학생이 진학하였습니다. 그 외에 디자인 8명, 유아교육 예체능에도 진학하였으며 외식 관련해 호텔 외식, 호텔 관광, 호텔 외식과에 많이 진학하였습니다. 교복도 예쁜 안양의상, 예쁜 교복으로 안양의상 자부심을 높일 수 있으며 인스타, 페이스북으로 유명한 저희 안양의상 급식사들입니다. 안양의상의 특별한 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들이 선호하는 진로 교육을 할 수 있으며 여성 리더 교육을 위해서 승무원 교육, 바리스타 교육, 이미지 메이킹을 통하여 학생들이 사회에 나갔을 때 리더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 맞춤형 학교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여러 지역의 스쿨버스를 운행하고 있어서 학생들이 편리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들이 사회에 나갔을 때는 여러 곳에 있는 안양여성 선배들을 통해서 전통의 힘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저희 안양여성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은 네이버 안양여성 홈페이지에 페이스북과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상담이 가능하고요. 또한 안양여성 유튜브 TV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저희 학교 활동을 직접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체험을 진행하고 나서 더 체험을 하고 싶은 친구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저희 안양여성 홈페이지에 온라인 지도 체험을 신청해 주시면 집으로 저희가 키트를 보내주는 이벤트 행사를 하고 있으니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양여성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양여자상업고등학교 보건간호과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교내 진로 체험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체험을 못하면 여러분이 굉장히 서운하겠죠. 그래서 이번에 안양여자상업고등학교에서는 간호학과 진로 체험 키트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짜잔! 키트의 구성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키트에서는 3가지 체험이 이루어질 건데 첫 번째 약봉투를 만들기를 진행할 거고 두 번째 파이브라이트라고 해서 투약과 관련된 원칙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상처 간호하는 방법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해볼 내용은 약봉투 만들기입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면 진료를 받고 처방전을 받게 되는데 그 처방전을 받고 나서 약국으로 향하게 됩니다. 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약을 약국에 가서 받아오게 됩니다. 약봉투 구성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약봉투에 필요한 약 투여 봉투와 그 다음에 약포지, 약을 쌀 수 있는 약포지, 그 다음에 약을 대신할 수 있는 젤리와 비타민이 있습니다. 약봉투를 만들기에 앞서 약을 복용하는 올바른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약은 꼭 물과 함께 먹어야 되나요?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약을 물 없이 삼키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렇게 복용하게 되면 식도나 위에 자극이 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약이 소화기관에 가서 잘 녹지 않을 수 있어 정확한 용법으로 복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은 꼭 물과 함께 복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우유나 유제품 또는 다른 주스나 커피와 복용하는 법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주스나 커피와 복용을 하게 되면 일부 항생제나 항진균제는 칼슘 성분과 결합해서 체내 흡수를 방해하기도 하고, 특히 자몽 주스나 커피 또는 탄산음료도 약효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약은 반드시 물과 함께 충분하게 섭취해서 복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식후 30분은 꼭 지켜야 할까요? 하루 3번 복용하는 일반적인 약의 경우 식후 30분은 기본 복용법으로 설명하는데요. 이는 일정한 시간대를 정해놓고 규칙적으로 약을 복용하고 복용을 잊지 않기 위해 식사 시간을 이용하는 것이며, 식사 후 소화시키고 나서 약을 복용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약마다 정해진 복용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모든 약이 식후 30분에 복용하는 것은 아니고 각 약품의 특성에 맞게 정확한 시간에 복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약봉투 만들기를 해보겠습니다. 투약을 위한 내복약 봉투에는 내가 에너지를 주고 싶은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몇 번 복용해야 될지, 식사 후 복용할지, 식사 전 복용할지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생각에 따라 기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은 나 안양씨에게 에너지를 주고 싶어서 나 안양씨에게 약품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루에 3번 복용할 거고요. 이틀치 약물로 전달을 하겠습니다. 식사 전에 복용하는 걸로 선생님은 체크를 하겠습니다. 매 8시간마다, 하루에 3번이니까 8시간마다 한 포씩 복용하도록 합니다. 오늘의 날짜는 2020년 7월 9일입니다. 사랑과 정성이 듬뿍 담긴 약을 상대방에게 전달해주세요. 모든 수행을 시행하기 전에는 반드시 손을 씻습니다. 깨끗이 비누로 손을 싹싹 씻도록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만들기 시작하겠습니다. 키트에 동봉되어 있는 젤리를 까도록 합니다. 본인이 원하는 젤리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선생님은 아침에는 2개를 먹고 싶어요. 그래서 2개의 젤리를 넣을 거고요. 점심에는 온라인 클래스 듣고 힘들기 때문에 3개의 젤리를 먹으려고 합니다. 3개를 집어서 넣겠습니다. 저녁에는 너무 많은 오늘의 일정으로 피곤함이 지속돼서 비타민C를 먹도록 할 겁니다. 비타민을 까서 해당하는 약봉투에다가 넣어줍니다. 짜잔! 벌써 투약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위에 있는 약봉투를 마감을 해야 되겠죠. 여러분 집에 가위와 테이프를 갖고 계실 겁니다. 칸에다가 테이프로 동봉해 주세요. 짜잔! 해당하는 약봉투가 완성되었습니다. 예쁘게 접어서 약봉투 안에다가 넣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감사의 편지를 쓰고 싶다면 뒤에다가 작은 멘트를 넣어줘도 예쁜 센스가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체험의 내용은 5라이트입니다. 투약을 하기 위해선 5가지 원칙이 필요합니다. 정확한 약물과 정확한 환자와 정확한 용량을 정확한 시간에 정확한 경로를 통해서 투여하는 것을 5가지 원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 5가지 원칙에 맞게 투약 카드에 맞는 내용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키트에서 필요한 재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사기, 투약 카드, 그 다음에 라벨지, 그 다음에 펜, 그 다음에 집에 있는 물을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투약 카드에 맞는 약 용량을 재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을 주사기로 재어볼 텐데요. 지금 김영양 남자 환자에게 투여할 약이고요. 비타민 K 10mg을 재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사기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오픈이라고 되어 있는 쪽을 벌려서 열어주세요. 약을 주사기 안쪽에 있는 관을 쭉 당겨서 10mg가 될 때까지 올려주시면 됩니다. 공기를 빼주시고 10ml 용량에 맞춰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약물이 김영양 환자의 약이 맞다는 것을 라벨지에 해서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은 라벨지에 미리 적어놨는데요. 김영양 환자에게 들어갈 약물입니다. 여기에 있는 IM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근육, 엉덩이 주사에다가 맞는 내용을 IM이라고 씁니다. 해당하는 약 라벨을 붙여서 확인을 하고 정확한 환자에게 다가가서 환자를 확인합니다. 비타민 K 주사를 맞을 거라는 걸 설명하고 IM 경로로 9시 AM 정확한 시간에 김영양 환자에게 정확한 용량을 정확한 경로를 통해서 투여하도록 합니다. 상처 간호의 준비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붕대 1개와 꺼즈 4개, 안에 이 베타딘 수압은 2개가 들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약카드 뒤에 반창고, 그 다음에 상처 타투는 내가 원하는 것으로 고르면 됩니다. 여러분은 집에 있는 물티슈와 가위를 준비해 주세요. 동봉되어 있는 타투의 겉 비닐을 벗겨냅니다. 겉 비닐을 벗겨내고 나서 타투를 손에다가 얹고 물티슈를 상처에다가 대어줍니다. 짜잔! 선생님 손에 상처가 완성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왼쪽 팔 또는 다리에다가 상처를 붙이는 것을 권장합니다. 선생님은 수월한 수행을 위해서 모형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봉되어 있는 베타딘 수압을 열어주도록 합니다. 베타딘 수압 중에 1개를 꺼내서 해당하는 상처에다가 발라주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꺼즈를 열어주도록 합니다. 꺼즈는 내가 상처에 닿을 면이 손에 닿지 않도록 조심스레 덮어주도록 합니다. 동봉되어 있는 붕대를 풉니다. 상처 위에서는 붕대를 감지 않아야 합니다. 상처가 아닌 쪽에서 붕대를 시작하겠습니다. 일정하고 균일하게 감아줍니다. 붕대가 너무 길다면 중간에 붕대를 자를 수 있습니다. 붕대 부위를 가지고 있는 약카드 뒷면에 반창고를 떼어서 붙여주도록 합니다. 상처가 잘 아물 수 있도록 환자를 간호합니다. 안녕하세요. 보건간호과 이강주입니다. 지금부터 정맥 주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소독을 실시합니다. 투약 처방을 확인하고 투약의 원칙을 확인합니다. 약품을 무균적으로 준비합니다. 지혈대를 주사 부위보다 10에서 15cm 위에 묶어줍니다. 바늘 삽입 부위 중심에서 바깥쪽으로 5에서 8cm 정도 원을 그리며 소독솜으로 닦아줍니다. 주사기를 잡고 피부를 팽팽하게 잡아당깁니다. 바늘 사면을 위로 하여 15도에서 30도 각도로 주사기를 잡고 찌르도록 합니다. 주사기 4번을 당겨 혈액을 체열합니다. 체열이 끝나고 나면 지혈대를 풉니다. 알콜솜을 대고 바늘을 뽑아줍니다. 물품을 정리하고 손이등을 실시합니다. 보건간호과 2학년 김채영입니다. 지금부터 근육주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손소독을 실시합니다. 투약 처방을 확인하고 투약의 원칙을 확인합니다. 처방된 주사약을 준비합니다. 대상자에게 가서 대상자를 확인합니다. 대상자에게 주사하고자 하는 자세를 취해주고 주사 부위를 노출합니다.
적절한 근육주사 부위를 선택합니다. 가운데에서 바깥쪽으로 둥글게 5에서 8cm 정도 소독솜으로 닦은 다음 알코올이 마를 때까지 기다립니다. 주사기를 90도 각도로 잡고 빠르게 근육 조직에 바늘을 삽입합니다. 내관을 당겨보아 혈액이 나오지 않는다면 약물을 천천히 주입합니다. 주사바늘을 재빨리 빼며 소독솜으로 눌러줍니다. 사용한 물품을 정리하고 물과 비누로 손위생을 실시합니다. 보건간호과 2학년 이영은입니다. 혈당 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손소독을 실시합니다. 처방을 확인하고 대상자를 확인합니다. 알코올솜으로 해당하는 손가락을 소독합니다. 체열기에 체열침을 삽입합니다. 기계의 전원을 켜고 스트립즈를 기계에 넣습니다. 손가락을 천자합니다. 혈액을 스트립즈에 묻힙니다. 결과를 확인하고 알코올솜으로 지혈합니다. 사용한 물품을 정리하고 이상이 있으면 보고합니다. 손소독을 실시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보건간호과에 재학 중인 김채영입니다. 안녕하세요. 보건간호과에 재학 중인 이영은입니다. 안녕하세요. 보건간호과에 재학 중인 이강주입니다. 보건간호과에 대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희 학과에 오시면 총 1, 2, 3학년에 걸쳐서 6가지의 자격증을 딸 수 있어요. 1학년 때는 알티크, 한글, 엑셀, 파워포인트 등 3가지를 답니다. 저희는 코디네이터과랑 병원 원무 행정을 2학년 때 취득할 수 있습니다. 3학년 때는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고 컴퓨터 활용 능력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고 이 밖에도 다른 자격증을 필요에 따라 취득할 수 있습니다. 보건간호과 선후배 분위기는 어떤가요? 먼저 1학년 후배들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원격주라서 한 번도 보지 못했지만 이제 선생님들 통해서 들은 바로는 애들 되게 착하고 성실하다는 걸 들었어요. 그래서 후배 애들이랑 좀 더 많이 활동하면서 친해지고 싶은 경향이 있습니다. 저희 2학년 분위기는요, 진짜 너무 다 잘 지내고 싸움 한 번 없이 1년 내내 잘 올라왔던 것 같아요. 앞으로도 잘 지낼 것 같습니다. 3학년 선배들과는 사실 처음에는 좀 안 친하고 어색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는데 전공 동아리 같은 걸 하면서 자주 만나기도 하고 많은 특강들에서도 자주 만나다 보니 좀 친해진 것 같고 다들 너무 잘 알려주시고 다들 재밌습니다. 그럼 보건간호과에 대한 학습 환경은 어떤가요? 먼저 전문 동아리로 말하자면 라파엘, 로거스, 나이팅게일이 있는데요. 자세한 거는 학교에 와서 저희에게 직접 물어봐 주세요. 그리고 실습실 얘기를 할 건데 저희 실습실은 도구들이 되게 많으면서 이제 병원들이 쓰는 도구들을 저희가 직접 실습하면서 할 수 있고 퀄리티가 되게 높습니다. 저희는 진학과 취업으로 나눠서 할 수 있는데요. 일단 진학을 하시려면 성적 유지가 되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취업반 같은 경우에 민재반이랑 공무원반 이렇게 2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각자 원하시는 반에 들어가서 선생님들의 도움을 받고 열심히 공부하시면 충분히 원하시는 거 다 할 수 있습니다. 또 저희는 1학년 겨울방학, 2학년 여름방학, 겨울방학을 거쳐서 실습을 나가게 되는데요. 학교에서는 수업으로 듣지 못했던 현장에 대한 얘기들을 병원으로 직접 실습을 나가서 들을 수 있고 저번엔 또 저희가 코로나 환자를 보신 현직 간호사분과의 특강을 진행했는데요. 이런 것처럼 다양한 특강들도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 보건간호과에 대해 한마디씩 부탁드립니다. 저부터 먼저 하자면 보건, 간호 등을 배우고 싶을 때는 저희 학교 꼭 오세요. 저는 일단 인문계를 가면 맨날 수학, 영어 진짜 지겹잖아요. 저희 학교면 이렇게 재밌는 실습실에서 보건 공부를 배웁니다. 남들보다 훨씬 인문계 공부도 적고 보건 과목 되게 많이 배우는데 정말 간호사 꼭 하고 싶은 분들 꼭 오세요. 또 보건 쪽, 간호 쪽을 진로로 생각하고 있는 학생이 오면은 확실히 좀 더 진로를 정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내년에
보험간호과에서 꼭 만나요. 안녕. 안녕.